안녕하세요. 여원입니다. 오늘은 날씨도 좀 포근하고 해서 밖으로 이렇게 장소를 옮겨봤는데요. 간간히 바람이 불기는 해도, 기분은 아주 상쾌합니다. 저 멀리 진달래도 보이고, 간간히 들려오는 이름 모를, 경쾌한 새소리, 또 가지마다 푸른 새싹들이 뾰족뾰족 올라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야말로 자연이 주는 선물 앞에 늘 마음까지 숙연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요. 오늘은 인생 여행길 21번째 시간으로 갑신편인데요. 군자 기질을 갖고 있는 일간 갑목, 또 끝난 줄 알았는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갑신일주, 마지막으로 계절에 따른 일간 갑목의 변화인데요. 오늘은 가을철 갑목은 또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갑목 하면 어때요? 물상으로는 소나무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승하는 기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알기 쉽게 이제 소나무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는데, 원래 갑목 성향은 이렇게 상승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갑목은 우리가 네 글자로 인우자간이다 그랬죠. 인우자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하고 의젓한 사람이다. 또 우두머리 기질을 갖고 있다. 갑목일간들이 좀 어때요? 좀 최고가 되고 싶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목일간들이 좀 자기중심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갑목일간들은 군자 기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간섭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그래서 갑목일간들은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항상 그려두시고요. 갑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갑목, 우리가 이제 참천이라고 했죠. 갑목 참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천, 참여할 참자에서 하늘에 참여한다, 그런 뜻은 어때요?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고서에는 갑목 참천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행상으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곡직성이라고 그랬죠. 곡직, 구불곡자. 아무래도 이제 구불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을목을 말하겠죠. 그리고 곱게 뻗은 것은 이제 갑목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은 우리가 줄여서 곡직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갑목은 이렇게 위로 높이 상승하는 기운을 갖고 있다면, 을목은 좀 옆으로 좀 뭔가 이렇게 유연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을목들은 좀 어때요? 친화력이 좀 뛰어나다고 할까요? 그래서 갑목하고 을목은 약간 성향이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오상, 사람이 지켜야 될 다섯 가지 덕목 중에 갑목은 인이라고 있죠. 이 어질인자인데요. 그래서 갑목 일간들은 인자하고 의젓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 일간들이 좀 자존심이 강한 것 같지만, 은근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또 인자한 그런 포근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네 번째, 갑목은 물상으로는 어때요? 우리가 이제 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대림목, 큰 나무에 이렇게 비유한다고 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갑목은 이렇게 상승하는 어떤 그런 기운,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목일간의 성향으로는 인자하고 의젓하다. 그 다음에 우두머리 기질을 갖고 있다. 최고가 되고 싶어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간목일간은 자기중심이 좀 강하다. 마지막으로 간목일간은 간섭을 아주 싫어한다. 간섭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간목일간들은 그 잔소리하는 걸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잔소리보다는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아셨죠? 그럼 간목일간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도 이제 간목일간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갑신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간목은 우리가 이제 그 불상으로는 나무에 비유한다고 했죠. 근데 신금은 이제 그 단단한 어떤 그 바위덩어리나 쇳덩어리에 비유하다 보니까 왠지 이제 나무하고 쇳덩어리는 좀 뭔가 이렇게 단절된 그런 느낌을 주지요. 그래서 간목이 이렇게 신금을 보면 12운성으로 절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절이라고 하면 어때 좀 끊어지는 그런 거를 연상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어때요? 가을에 그 나무잎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나무잎이 가을에 낙엽돼서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제 겨우 내내 이렇게 우미 터서 내년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는 결코 이렇게 그 낙엽이 떨어지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그 자리에 이렇게 새순이 내년 봄이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그래서 갑신일주들은 끝난 게 아니고 어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죽어야 산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낙엽이 다 져야 또 내년 봄이 되면 새로운 새싹들이 돋아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갑신일주는 십성으로는 일간을 극하는 것은 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간을 극하고 음양이 같으면 편관, 음양이 다르면 정관이겠죠. 그래서 갑신일주는 편관에 해당되는데,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칙 소신, 명예의리를 아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명예의리. 그 다음에 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업을 의미하기도 하죠. 직업. 그리고 정관이 좀 이렇게 그 모범생이라고 한다면 편관들은 조금 그 결단력이 아주 뛰어난 어떤 과단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결단력이 아주 뛰어나다. 그래서 일찍 편관을 둔 사람은 조금 그 결단력이 있는 직업, 군, 경, 검이나 판검사나 그 또 어떤 과격한 그 운동선수나 또 정확한 것을 그 요구하는 그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직업이 잘 어울리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갑신일주는 그 어때요? 그 육신으로는 남명의 경우에는 관은 자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명의 경우에는 관은 남편에 해당되죠. 남편. 그래서 갑신일주들은 자식이나 남편이 정도 법도를 가는 그야말로 법을 준수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지는 배우자 궁이라고 했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명은 배우자 자리에 자식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남자들은 어쨌든 좀 자식 사랑이 남다르겠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 보면 의외로 또 그 아빠를 좋아하는 애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지에 특히나 이렇게 자식을 주면 자식 사랑이 남다르다. 여명의 경우는 어때요?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배우자 자리에 이렇게 남편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명의 경우에는 배우자 덕은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참고로 여러분이 이제 이 일지는 배우자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물론 그 같은 육친이 오면 좋겠지만 또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배우자하고 인연이 있나 없나를 판단할 때는 길신이냐 흉신이냐를 놓고도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배우자 자리에 꼭 배우자의 어떤 육친이 오지 않아도 그 자리에 길신이 자리하고 있으면 이거는 배우자 인연이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12운성으로 갑신일주는 절에 해당되죠. 간목의 록은 인이죠. 인부터 신까지 가볼까요? 록, 왕세, 병사묘, 절 해당된다.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절을 의미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그래서 갑신일주들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12운성 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12운성은 4단계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육대, 성장기, 그 다음 두 번째 로광세, 전성기, 그 다음 세 번째 병사묘, 쇠퇴기, 네 번째 절퇴양, 이거는 이제 침체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침체기보다도 준비 단계.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2운성 이렇게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가 이렇게 12단계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2운성을 알아보는 방법은 6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양간이 생이면은 음간은 사가 된다고 그랬고, 양간이 욕이면 음간은 병이 된다고 그랬고, 근데 양간이 되면은 음간은 쇠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간이 묘면은 음간은 양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애우는 방법은 생사, 그 다음에 욕 보면 병 난다. 병 나면 욕 본다. 축구선수, 대세는 센 놈이다. 센 놈은 대세다. 묘는 양쪽에 있다. 양쪽에 있는 건 묘다. 그 다음에 2가지가 돼 있다고 그랬죠. 로광, 양간이 녹으면 음간은 왕이 되고, 양간이 절이면 음간은 태가 된다. 그래서 요 4가지하고 요 2가지에서 6가지만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12운성을 찾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지장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겉모습하고 속마음은 약간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갑신일주를 보면 지장간에 자기하고 같은 기운 경금이죠. 그 다음에 인사신에는 미래의 기운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을 다음에는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임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전의 계절은 4, 5, 미죠. 미. 그래서 미중 기토가 올라와서
토는 시작은 양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토, 그래서 경인무가 들어있다. 그래서 간목이 신금을 보면 편관이죠. 그래서 관성. 그 다음에 경금도 똑같이 편관 관성이죠. 그 다음에 간목이 임수를 보면은 수생목, 나를 생하는 건 인성이죠. 그래서 인성. 그 다음에 간목이 무토로 보면 목국토, 이거는 재성이죠. 재성. 그래서 겉마음이 이렇게 관성만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을 들어가 보면 관성, 인성, 재성의 마음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성, 경금이 신을 보면 어때요? 시분성으로 같은 글자니까 록이죠. 그래서 관이 록으로 들어있다는 것은 어때요? 직장에서도 그걸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뭐랄까, 좀, 능력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이 록으로 들어있다는 것은 직장에서 아주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은 또 육친으로 남명의 경우에는 자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관이라는 것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모범생, 자식이 아주 모범생이고 현달한 자식을 줍니다. 그 다음에 여명의 경우에는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정도, 법도를 가는 사람이고 직장에서도 이렇게 승진 또 출세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어떤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인성, 임수가 신을 보면 임수의 록은 해죠. 해부터 신까지 가보면 록, 왕세, 병사묘, 절퇴양, 생지가 되죠. 생지. 생지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어떤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인성이 이렇게 생지에 들었다는 것은 학문의 조예가 아주 깊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아주 똑똑하고 공부도 아주 잘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다. 좀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생이라고 하는 것은 육친으로는 인성은 모친이죠. 모친이 학문의 조예가 깊고 또 사회적으로도 좀 이렇게 능력 있는 모친을 두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성, 무토가 신금을 보면, 이거 무토는 병화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병화의 록은 사지요. 사부터 신까지 가보면 록, 광세, 병지에 해당되죠. 병지.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좀 병약할 수도 있고, 또 병은 12신살로는 역마에 해당되잖아요. 역마. 그래서 좀 무신하면 좀 분주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재성이 이 병지에 해당된다는 것은 이렇게 사무직보다는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면서 돈 버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어때 좀 직장 생활보다는 좀 사업가 기질이 좀 있겠죠. 그리고 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친으로 보면은 남녀 경우에 보면은 부친 처가 해당되죠. 그래서 부친 처가 이렇게 재성이 병으로 들어있다는 것은 열심히 이렇게 움직여서 재산을 축적하는 그런 사람이다. 처는 어때? 요즘에는 처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맞벌이한 부부가 많죠. 그래서 병약하다는 것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좀 처가 이렇게 좀 그리고 맞벌이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병약한 건 좀 면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명의 경우에는 부친 또는 그 시모를 의미하죠. 시모. 그래서
부친이나 시모가 이렇게 가정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좀 활동하는 사람이다.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으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아주 좀 이해가 잘 되시죠? 이제 점점점 여러분이 아마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갑신의 특성으로는, 갑신일주들은 어때요? 첫 번째 뭐랄까, 좀 고지식하고, 좀 무뚝뚝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신일주들은 좀, 강한 추진력, 결단력을 갖고 있다. 결단력.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신일주들은 좀 대기만성형이다. 좀 이렇게 갑신일주들이 늦게 이렇게 빛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갑신일주의 굳이 단점이라고 하면은 조금 융통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지식하고 좀 무뚝뚝한 사람. 갑신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성향이 좀 있죠? 또 갑신일주들은 의외로 강한 추진력과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갑신은 조금 대기만성형, 단절되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갑신일주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신금을 보고 있다는 것은 좀 이렇게 좀 딱딱한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좀 융통성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계절에 따른 일간의 변화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신금이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간목일간이 신유술, 가을생이면은 가을에 태어나면 어떤 오행이 필요할까?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간목이 가을이 되면 어때요? 이제 성장은 어느 정도 멈추고 이제 결실의 계절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그 간목일간이 우선은 결실을 위해서는 첫 번째 화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병화는 결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정화는 어때요? 조우상으로 이제 가을 겨울에는 어떤 금을 화극금 해서 이제 강한 금을 어떤 이렇게 재련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갑신 하면은 신월 갑목은 어때요? 그냥 갑목하고 신금만 있으면 금극목해서 이렇게 극하는 경우가 되는데 이렇게 수가 있으면 어떨까요? 금생수, 수생목해서 이렇게 통관시켜줘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갑목이 극단적으로 당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임계수가 필요한데 가을에는 어때요? 이제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에 많은 물보다는 그래도 소량의 물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개수가 필요하지만 꼭 사주 구성이 개수만은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임수가 있으면 통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사주가 맑아진다. 오늘 갑신 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참고하시고 또 다시 한번 보고 싶을 때는 여헌의 갑신 일주 치시면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요. 이렇게 한두 번 더 반복해서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을류 편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